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늘은 공정 설계 직무에서도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 설계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의 공정 설계를 헷갈려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연구소, 메모리 사업부, 그리고 제조기술 담당에 대해서 제가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변천사와 로드맵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사이의 공정설계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좀 차이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자세한 거는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향후에 잡 디스크립션도 리뷰를 할지 좀,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메모리 쪽은 네, 약간의 경험이 있는데, 파운드리 쪽은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뭐 지인들이나, 이렇게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참고로 작성을 했고요.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시면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반도체를 이렇게 산업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네,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인텔이나 삼성이나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있죠. 그리고 뭐 요새 이제는 뭐 다들 많이 아시는 거겠지만 팹리스, 팹이 없는 회사, 설계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직접 만들어주는 쪽은 파운드리라고 하죠. 네, 그래서 2023년 팹리스 순위를 보면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AMD, 미디어텍 이렇게 탑 5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아마 회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강자 TSMC가 있죠. 그래서 TSMC가 1위고 그 다음은 삼성과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 글로벌 파운드리는 저도 뭐 많이 못 들어본 회사긴 한데, 네, 그 뭐 매출 순위로는 23년도에 3위를 기록했다라고 네,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요 TSMC가 워낙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1위를 삼성이 차지하겠다. 이게 목표는 크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2위를 하면서 그 포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점유율을 깎아먹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서 공정, 그리고 이제 뭐 패키징까지 전부 다, 이 IDM이죠. 그리고 이제는 팹리스, 이 설계만 하는 사업부가 이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가지고 그 제조를 하는 곳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고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그 시스템 LSI 쪽에 뿐만이 아니라 뭐 퀄컴이나 다양한 회사에 있는 거를 직접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네, 삼성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고, 네, 이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였죠? TSMC가 이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네, 삼성 파운드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이 파운드리가 좀 독립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그 자본을 스스로 이제는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조성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무적으로 가면 저희가 회로 설계로 이렇게 회로도 같은 거를 이제는 만들죠.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 설계가 있고 디지털 회로 설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네, 이 회로 설계 쪽은 잘 몰라가지고 네, 이것저것 좀 찾아보는데 네, 아무래도 좀 복잡하고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 네,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공정설계에서 구현을 하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 공정설계는 직접 하기도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안 하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잡지를 보면 레이아웃 얘기는 없는 거 봐서는 뭐 일부 하든지 뭐 많이 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레이아웃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 이 프로세스 아키텍처가 이 구조를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죠.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구조,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조가 이제는 이렇게 같이 동반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는 그 공정기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실제로 이 구조적인 형태를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품을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는 개발과 양산이 좀 차이가 있지만, 개발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게끔 무슨 테스트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작이 잘 되게끔 이런 요 타이밍도잖아요. 뭐 시간이 갈 때 어떤 명령어를 주고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제어하고 최적의 뭐 시간이나 뭐 방법을 찾는 쪽, 이 평가 및 분석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정 설계 프로세스 아키텍처라는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괜찮은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는 하이닉스의 뉴스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소재의 크기가 소형화가 되고, 그 소형화로 인해서 우리가 왜 소형화해야 되냐면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한 웨이퍼에서 칩을 많이 만들고 싶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속도도 빨라지네. 뭐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형화를 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그런 소형화가 이 쇼채널 이펙트라는 뭔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핫캐리어 인젝션이라는 이 부작용의 대표적인 분량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를 좀 우리가 극복하고자 LDD 도핑이라든지 그런 스페이서를 이용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LDD를 형성을 해서, 뭐 여기도 구조적인 변화와 전자적인 변화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LDD를 통해서 이 핫캐리어를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같은 품질과 성능을 가진 이 게이트 소자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스페이서도 달고, 임플란트도 뭐 이렇게 이 옆으로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LDD나 뭐 할로 이런 거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썼지만 TR 크기가 작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 여기서 문제는 쇼채널 이펙트죠. 이런 쇼채널 이펙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구조, 스트럭처인 LDD와 스페이서를 우리가 구현을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를 했고, 그거를 누구와 8대 공정 엔지니어 분들과 같이 해서 이런 공정 프로세스를 만드는 이 설계자 역할이 결국은 공정 설계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포토 설비의 파장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왔습니다. 다양하게 이용을 해왔는데, 패턴을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뭐 포토 노광 설비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 작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 기술의 한계를 우리가 만났죠. 그래서 이 EUV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여기도 보시면 ARF가 2010년도에 썼고 EUV 나온 데까지 한 거의 진짜 10년이 걸렸네요. 그래서 이 ARF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더 작은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패턴을 축소를 하고자 했을 때, 실제로 파장을 축소해서 하는 이런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한계가 우리가 이제 직면을 했고, 그거를 이제는 구조적인 패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그런 DPT나 QPT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DPT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도 스페이서를 이용해서 스페이서를 달고 엣지를 해주게 되면 여기 두께는 훨씬 두껍고 여기 두께는 얇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엣지를 해주게 되면 요 측벽에 스페이서가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는 제가 뭐 물질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요거를 날려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송곳니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 엣지를 하게 되면 엣지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 요 스페이스를 이용한 패턴을 이용함으로써 실제로 그 우리가 포토는 요만큼을 뜰 수 있지만 이 측벽에 있는 두께를 우리가 조정함에 있어서 패턴을 작게 만드는 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공정설계가 무슨 역할을 했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광 기술의 한계를 우리가 직면을 했고 더 작은 패터닝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이를 해결하고자 적절한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죠. 뭐 DPT나 QPT를 만들어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하고 실제로 이거를 구현을 해서 이걸 구현을 하려면 어떤 공정을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정설계 직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IDM과 파운드리의 공정설계의 차이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회로 영역의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이 속도를 빨리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저장이 많이 또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데이터 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 빠르게 만들어서 이거는 소자를 작게 만들고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셀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업무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중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아무래도 이쪽 셀 쪽 이 구조를 만드는데 좀 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직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처럼 이렇게 데이터 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회로의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어떻게 더 좋고 빠르게 만드느냐 하지만 부작용은 없도록 만드느냐 그쪽으로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차이로 보신다면은 이렇게 데이터 셀까지도 만드는 쪽이 메모리 쪽의 공정 설계이고 이런 로직 회로의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게 파운드리의 공정 설계라고 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심플하면서도 큰 차이점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지스터의 기술적 난이도가 누가 더 어려울 것이냐? 당연하게도 파운드리겠죠. 그 로드맵을 보시면은 여기 로드맵 보시면 아직은 메모리는 이렇게 뭐 핀펫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필요하지 않는데 점점 또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트랜지스터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있겠으나 아직은 이렇게 복잡한 게 만들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구조가 달라졌지만 이쪽에 회로 영역도 만들고 이렇게 메모리 셀 영역도 만드는데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 메모리 셀 영역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 게 좋고 얼마나 많이 빠르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쪽이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고 하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회로 영역의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사이드 이펙트 없도록 만드는 거에 대한 연구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냐 아니면 회로 쪽에 포커싱이 돼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정 설계에서도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이게 좀 그 전달드린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다음번에 기회가 또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